1월 마지막 주 주식 시황입니다. 예, 주식은 안 좋죠. 예. 올해로만 이제 5조 9천억 매도를 했고요. 작년에 한 11월에 들어온 외국인은 다 다시 빠져나가서 계속 외국인의 매도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. 30조 원이 넘었죠. 작년 1월부터 봤을 때. 특히 양 이틀에만 무려 한 3조 원 넘게, 거의 이거는 투매에 가깝죠. 외국인들 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인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거세게 매수하고 있습니다. 뭐 여기서 빠져나온 돈이 채권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죠. 제 생각이 그렇던데요. 빠져나온 돈도 뭐 빠져나오면은 보통 2007년의 정황에는 빠져나온 돈이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좀 보거든요. 왜냐면 그때는 환율이 굉장히 더 900원대인가 낮았고 좋은 환율에 돌아갔다고 보는데, 그리고 빠져나간 다음에 외환위기가 왔었죠. 2008년대. 근데 그때와는 다르게 여전히 채권의 잔고가 지금 계속 늘어가지고 이제 7.3% 비중까지 외국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. 예. 작년에 총가는, 재작년이가 작년 총가, 작년 말인가 7%에서 지금 7.3%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, 1월 중으로만 3조 8천억 매수. 그죠? 금요일 5천억, 목요일 5천억, 금요일 2,600억 매수입니다. 채권 동향은 2007년도랑 다르다. 그 면에 있어서 제가 지금은 외환 위기 가능성을 크지 않게 보는 겁니다. 제가 2008년도 초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, 그때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있었어요. 그 뉴스화되지 않은 보고서가 있었는데, 여러모로 외환 위기 가능성이 2008년도에는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. 지금은 달러가 더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한데, 근데 문제는 주식이 급락이 만약에 이어질 경우에는 좀 달러 강세가 되는 경향이 있죠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적정선에서 좀 오락가락 할 것 같긴 합니다. 환율 분석은 또 나중에 시간 되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지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. 추가 하락할 거냐가 가장 궁금하실 거고, 반등 시기가 궁금하실 거고, 반등은 뭐 더 하락하든 나오든 월화 중에 나오든 간에 나오긴 나오는데요. 작은 반등이라도 그 반대 때 어느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가. 종목을 좀 옮겨가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. 너무 바닥권에 덜 떨어진 애들은 좀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애들로 주도주로 좀 옮겨 타는 게 좋은 선택일 수가 있어서, 그거에 대한 설명만 좀 드리고. 예, 선물 동향 마이너스 2조 7천억. 요게 또 금요일날 장중에는 여기서 마이너스 5천억이 더 많았어가지고, 금요일 장중에는 마이너스 3조이 넘어갔었는데요. 근데 막판 들어서면서 그거는 매수해서 금요일은 별로 크게 매수 매도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 마감,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이 정도로 마감될 거고요. 향후 요거는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.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다. 목금 매도하는 동안 선물 동향이 더 매도로 막 늘어나진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매수로 크게 들어온 것도 없다. 그 정도. 아직도 상당수 좀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더 안 좋게 늘어나지 않는 것만도 좀 다행이긴 합니다. 그죠? 더 늘어나면서 폭락했던 작년이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요건 모르죠. 혹시나 이제 반등이 올 때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반등이 오면서 더 늘어나게 되면은 추가 하락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예, 일단 코스피 차트 먼저 보시면은 아직 확연하진 않습니다만은, 이렇게 봤을 때 전저점을 깼죠. 아직은 요거만으로 박스권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아랫단, 지난번 아랫단을 깼다는 점에서 좋지가 않습니다. 그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코스닥도 이 아랫단을 깨고 있죠. 어떤 요 정도로 제가 박스권 형성 가능성 봤는데, 이걸 가지고 박스권 달려면 한 번 정도는 더 튀겨서 줘야 되는데, 여기서 튀기면은 튀겨주지. 이거 회복 못하면 이걸 뭐라 합니까? 전저점이라고 하죠. 요 지점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깼죠. 물론 여기는 지켜냈으면, 여기서는 지켜냈는데, 아랫단이 어디로 잡느냐가, 여기로 잡으면은 안 깬 거고, 바로 직전에 전저점 잡으면은 깬 거고, 그렇습니다. 박스의 바닥 어디로 봐야 될지. 어떤 이거 아랫단을 깨면은 무조건 안 좋다. 만약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고, 또 하나는 오랜 시청자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추세선이라고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
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던, 지난번에 작년에 10월까지죠. 10월까지 오르는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선을 분홍색으로 잡아놨는데, 코스닥은 지금 그 분홍색 선, 그러니까 44일선으로 잡혀 있는데, 제가 설정한 선인데 44일선을 깼습니다. 즉 작년 급등 때 깨지 않았던 추세선이 44일선, 코스닥은 깼고요. 코스피는 아직 깨지 않았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3일선인데요. 33일선인데 아슬하게 지켜냈습니다. 아슬아슬하게 지켜냈다. 물론 지금은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여기 그 선을 하나 더 봐야 되죠. 여기까지도 깨지 않는 이 언저리의 이 선, 121선 아래에 있는 선일 것 같은데, 그걸 하나 설정을 해보면은, 그 선을 설정했더니 115일선으로 하면은 여기를 그죠, 닿게 만드는 115일선이 있는데, 이 정도 레벨까지 추세선까지 떨어진다면 사실 그 하락이 크면은 이건 타고 올라갈 테니까는 한 여기 이 지점까지 크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보여집니다. 사실 코스피는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. 또한 보시면은 예전 거는 다 그만두고 여기서 보면은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요 선, 이건 한 21선 설정하면 되겠는데 21선은 깼죠. 21선은 깼습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 오르는 동안의 추세선은 21선 정도가 되는데 21선은 이탈했다. 그 점은 또 안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기도 보시면은 계속 그냥 33일선 잡아도 될 것 같아요. 그죠? 33일선을 이렇게 잡아서 33일선을 깼다. 하여튼 이것도 깼다. 요 단기적인 추세선마저 이것도 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참 어려우시죠?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추가 조정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. 그러나 이것이 추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냥 하루는 뭐 조금씩 상승하면서 조정을 이어갈 수도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0.5% 오르고 그 다음날 뭐 1.5%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, 그래서 이후에는 좀 이평선이 완전히 회복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정해드린 추세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직선으로도 긋고 추세선으로 여러 가지를 복합할 때 거기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버스를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. 아직은 기존의 인버스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, 일단 그렇게 싶습니다. 그러면서 반등 때 종목 선택은 강한 종목으로 간다. 예를 들면 LG화학 같은 놈입니다. LG화학 같은 놈 보시면은 LG화학처럼 주도주로 오르고 있던 중에 조정을 받는데 근데 많이 안 떨어졌네요. LG화학은 이러면서 좀 많이 떨어지는 데를 좋거든요. 2%뿐이 안 떨어졌어요. 목요일은 올랐고, LG화학은 조금 낙폭이 아쉽네요. 조금 낙폭이 아쉽다. 조금 더 많이 떨어졌으면은 LG화학 같은 놈이 향후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요런 애들, 상향으로 가는 애 중에 좀 많이 떨어지는 애들이 간혹 있거든요. 물론 이제 배터리 말고 이제 테마성이나 기아차나 LG전자 같은 애들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, 그죠? 근데 이건 약간 테마성이라서 외국인이 나가고 있죠. 근데 요런 애들도 떨어지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상황 따라 더 떨어지다가 나중에 반등이 좀 크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하락하기로 했더라도 반등 이렇게 꽤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패턴, 만약에 그런 패턴도 있기 때문에. 근데 지금 LG전자도 보면 외국인이 드디어 나가고 있죠. 이렇게 되면 좀 상승은 지금처럼 제한받는 건데, 그래도 워낙 테마가 세기 때문에 떨어지다가 외국인이 조금만 매도를 늦춰주고 하면은 또 반등이 확 오기도 합니다. 이렇게. 예를 들면 여러분 LG U 플러스 같은 통신주를 가지고 있다. 근데 하락이 적죠. 하락이 경기 방어주. 원래는 한국전력도 버텨야 되는데 한국전력은 못 버티고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.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이런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일부는 조금 주도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삼성전자도 주도주긴 한데 좀 많이 안 떨어졌어요. 외국인은 나가고 있는데. 이런 모습,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랐던 애 중에서 고평가들 빼고요. 고평가는 안 되고 고평가가 아닌 종목 중에서 좀 꽤 많이 좀 조정이 온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런 애들을 그전에는 좀 들어가기 힘들었다면 지금 조금 들어서 이후에 반등 때 이후 장기로 가져갈 거냐 말 거냐는 좀 봐야 되는데, 이때는 좀 반등 크게 먹고 나오는 거죠. 반등. 이게 늘 말씀드린 급락장에서 많이 치고 오르는 애는 첫째 많이 떨어진 애들, 이게 상향으로 가다가 많이 떨어진 애들이 갑자기 확 다시 오르기도 하고요. 때로는 이런 애들이 급락장 이만큼 떨어졌는데 반등장에서 이만큼 더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.
삼성전자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시가총액이 좀 낮은 애들 중에는 그런 애들도 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락장에서 오히려 치고 오른 애들도 더 강한 경우가 있고, LG U 플러스처럼 좀 덜 떨어지다가 후발로 이렇게 업종 변경하기도 하는데,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조금 주도주로 그동안 여러분이 좀 너무 가격이 높아서 사기 힘들었던 종목으로 조금 옮기신 다음에, 이건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낙폭이 클수록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지금처럼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좋습니다. 삼성전자는 상승하는 종목인데 좀 낙폭이 좀 적죠.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. 한국항공우주 인공위성 테마처럼 살짝 고개를 들었는데 요런 애들도 괜찮습니다. 조정이 오잖아요. 그죠? 조정이 더 오면 그전에는 많이 올랐던 거 아니면 그래도 조금 접근하기 애매했는데 지금 떨어지면은 접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하는 일부 애들은 더 가는 경우도 강하게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기 상승폭이 좀 높았던 애들을 따라잡는데 조금 업종 변경을 하시면서 가는 게 좋겠다.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늘 느끼는 거지만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. 코스피 차트로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인데, 그리고 또 하나 높아지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, 간혹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단타나 올인하시는 걸 가끔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, 인버스든 투자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삼성전자를 뭘 하시든 단타나 올인하시는 분은요, 제 걸 참조하시면 안 되고 단타나 올인하시는 유튜버 참조하셔야 됩니다. 저는 단타나 올인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, 말씀드리지만 인버스 비중 조금씩 조절하면서 그때그때 조심하는 것뿐이 없잖아요. 그죠? 모든 게 분할이고 모든 게 조금씩이고 그런데, 왜냐하면 단타나 올인하시는 분을 맞출 만한 능력은 안 되고,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된다면 단타나 올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겠죠. 근데 단타나 올인은 여러분이 오래 해보시면 알 거예요. 이게 세금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. 올인도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. 우리가 시장보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가 시장보다 앞서지 못합니다. 그걸 알아야지 단타나 올인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, 왜냐하면은 물론 이걸 잘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유튜버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셔야지 제 거를 보고 거기서 의견을 얻으셔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예. 마지막으로 뭐 이것도 왜 이 얘기를 하냐면, 제가 일단 한번 예측을 대충 한번 들어볼 텐데, 그래도 저도 이제 차트로만 보던 사람이라 제가 볼 때는 월화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조금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레벨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, 차트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렇게 본 이유는 일단 여기를 깼기 때문에, 여기를 안 깼으면 모르는데 깼기 때문에, 아니면 여기를 안 깨려면 월요일날 화들짝 여기를 회복해서 마감하면 모르겠어요. 요 전 저점을. 그러지 않고 반등은 하더라도 지지부진하고 여기를 회복 못하게 되면은 추가로 더 흘러내릴 가능성을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보통은 여기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다. 정말 조정이 많이 오면 여러분 2레벨까지도 오는데, 그죠? 2레벨가 여기와 여기 사이 어딘가에서 정말 조정이 많이 오면 여기도 깨고 여기서 하다가 그 후에 튀어오르는 식으로 되겠죠.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쉽지는 않고, 보통은 여기서 여기 사이 어딘가에 하다가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런 패턴도 있고요. 그리고 어쨌거나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은 단기 추세도 좀 이탈한 상태다. 살짝입니다만. 그래서 월요일날 감아 올리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조금 더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을 좀 더 크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차트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다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예측은 여러분 맞출 수가 없어요. 여러분 발자국을 어떻게 맞춥니까? 여러분 큰 방향성을 예측하는 거지, 발자국 가지고 단타하지 마세요. 여러분 단타하는 사람, 여러분 제가 성공한 사람 못 봤고요. 유일하게 스톡비아 카페님 한 분, 그분은 선물과 이런 걸 보는 능력이, 저도 그분한테 배웠을 정도로 저보다 능력이 훨씬 출중하신 분입니다. 그런 분이나 단타를 하는 것이지, 근데 그분도 잦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아주 오래 기다려서 딱 기회를 한 번에 해서, 물론 빠져나오는 건 금방 빠져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서 잦은 매매의 단타는 아니시다. 그러니까 초단타는 아니라는 거. 초단타는 100% 실패합니다. 세금 때문에 100% 실패해요. 초단타를 이길 만한 그런 건 없어요, 여러분. 여러분이 작전 세력이 아니시라면은 초단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.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보시도 되죠.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, 난 여기까지 조금 여유 있게 보겠다 해서, 어쨌든 요거를 이탈하면 조금 더 추가 조정이 나오고, 그 다음에 그 추가 조정은 아마 약간
약간에 있는 여기까지 정도가 나오는 게 보통이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여기를 지키게 되면은 바로 튀어 오를 거고, 여기를 깨게 되거나 살짝 깼다고 봐야죠. 다시 감아 올리지 못하면은 조정을 조금 더 추가로 2레벨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,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뭐 제 의견이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한 6대4 정도로, 투자비율 60%, 인버스 40% 정도로 지금은 이 정도로 맞춰가야 되지 않겠나. 65대 35까지 갔는데 60대 40 정도로 이제 맞춰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게 30%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굉장히 크죠, 이런 장에서는.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더 안 좋아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도 추세선까지 이탈할 경우에는 5대5나 그죠? 5대5나 4대6도 상황 따라서 조금 고려하겠습니다. 근데 4대6은 좀 반등권에서, 그러니까 더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권에서 이렇게 이평선을 그 후에 재하락하는 이 지점에서나 좀 하지 않을까,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만은, 이런 식으로 상황 따라서 5대5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점, 선물 동향을 보면서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맨날 이제 8대2, 뭐 7대3 그렇게 조절하다가 드디어 이제 5대5권까지 갈 건지 말 건지는 아직은 좀 애매합니다. 6대4로도 충분하죠. 6대4로도 충분히 큰 손실 없이 종목을 잘 옮기시기만 하면은 좋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